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총선 레이스가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은 광주에서 33명, 전남에서 34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총선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지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워졌고 코로나 여파 등 변수들도 많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여야의 총선 후보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선관위를 찾았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유권자를 만나기도 어려웠는데 어느새 선거일은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운동 기간에도 스킨십에 공들이던 이전 선거와는 다른 모습들이 연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관위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전에 없던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아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유권자들을 위해서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특별 사전투표소를 시설 내에 설치를 해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변화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하지만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거대 양당의 꼼수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겠다던 당초 취지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정의당을 지켜주십시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미래통합당과 단호히 맞설 수 있도록 정의당을 키워주십시오. 만 18세까지 투표권이 확대됐지만 코로나 여파로 고등학생 유권자들은 선거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투표권을 행사해야 할 형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여야 정당들은 공천 과정에서 재심과 불복 선언, 후보 간 고소고발 등 구태를 또 한 번 되풀이했습니다. 정당만 보고 뽑는 것은 이제 부작용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인물이 제시하는 정책이라던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보고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지역구 탈환을 노리는 민주당과 야당 현역들의 대결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난히 변수 많은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른바 박사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검찰과 경찰도 성착취 영상을 거래하는 범죄에 대해서 엄벌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어떨까요? 지난달 변종 성매매 실태를 고발했던 우종훈 기자가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광주시 상무지구 이 모텔에서는 대낮에도 버젓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을 걸어놓은 이곳은 비밀 사이트를 통해 연락해온 회원들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만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꽉 차는 사람이 6개 하는데 인증도 빡센데 손님이 많다. 신기해. 취재진은 불법 성매매 현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관까지 나서 잠긴 문을 뜯어내고 경찰이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업주와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런 모텔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확인하면 어쩌려고. 비밀 사이트에 나와 있는 업소들로 볼 때 이런 성매매 업소는 광주에만 3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난무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들과 경찰에 단속을 의뢰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현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다시 가보겠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성매매 사이트입니다. 인터넷 주소는 바뀌었지만 성매매를 알선하는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이른바 성매매 후기 게시판에는 성매매 여성의 사진을 찍은 다음 품평하는 글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 내용 없어. 다들 달라요, 생각들. 이러다 말겠지. 이런 경우들도 있고. 취재진은 한 달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예약을 시도했습니다. 되나요? 네, 5시에 가능하세요. 지금 바로도 가능하시고요. 알선책이 광주 상무지구 한 편의점 앞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 맞은편에 보이시죠? 네. 네, 앞에 계시면 지금 바로 맞은편. 그러더니 취재진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SNS 대화 내용과 사진첩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최근 N번방 성착취 동영상이 사회적 문제가 돼서인지 현장의 알선책이 거부하면서 성매매 여성들과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업주 가운데 한 명은 업소들이 경찰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가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벌금이 초범의 경우에 1,100에서 500만 원 정도.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달 안에 걸어서 내고.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조주빈과 남성들의 집단 성착취 동영상 사태는
고발 보도와 경찰 단속에도 끄떡없는 불법 성매매 실태가 키운 괴물인지도 모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박사방의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전남경찰이 디지털 성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은 각각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연말까지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를 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에서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음란물 유통 사건과 속임수나 협박으로 여성들을 착취하는 이른바 몽캠 사건은 모두 62건입니다. 일한 대가를 제때 주지 않는 임금 체불 문제는 노동자들에게 큰 고통이죠. 그런데 이게 이주 노동자들에겐 유독 심합니다. 심지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착공한 전남 도립미술관. 이곳에서 일했던 카자흐스탄 노동자 8명은 밀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 달만 참으라며 지급기일을 미룬 게 벌써 4번째입니다. 한 달 끝나면 15일 날부터 출근되기 그랬어요. 몇 번 받으셨어요? 한 달. 한 달? 네. 한 번? 한 번. 작년 한 번만 네. 돈을 받고 네. 그 뒤로는 돈을 못 받으시네요. 네. 받지 못한 임금은 한 사람당 수백만 원.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 노동자들은 매일 새벽 일용직 인력사무소에 나갑니다. 저거 때문에 인력서에서 갔다 와야지. 다른 일자리를 구하셔야 되는 거구나. 같은 해 착공한 호남권 첫 호국 보훈기념관 공사 현장 베트남 노동자 8명도 2년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소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이달 말까지 돈을 주겠다고 했지만 임금은 당초 약속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안 받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 결국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다들 내니까 이번 주 보내 계속 이번 주 거짓말이야. 장 다 보냈어요. 베트남 팀장 다 안 받어요. 이거 다 조금 무적게 안 보내요. 무적게. 이주 노동자들은 인권단체를 통해 공사를 발주한 전라남도와 보훈처에 여러 차례 임금 체불을 신고했지만 기관은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다며 원하청업체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이상 없이 우리는 다 지급을 했으니까 그쪽 회사에서 처리할 것이다. 지급이 됐는지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원청하고만 이렇게 계약해서 지급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이하에 있는 모든 근로자들은 얼마나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느냐. 취재가 시작되자 전남 도립미술관 발주처인 전남개발공사는 원하청업체들이 오는 5월까지 체불임금을 완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집중 점검하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순서로 텃밭 호남을 탈환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민주당의 총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원내 일당을 유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촛불혁명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진보 개혁 세력이 승리해야 한다며 텃밭인 호남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후유증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정 운영의 안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 경선 과정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 캠프 사이에 집안 싸움이 불성사나웠고 중앙당 지도부는 공천 심사에서 오락가락한 결정을 반복하면서 지역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당 후보끼리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 가운데 일부 지역구 후보들은 하나의 원팀을 구성해서 본선에 나섰습니다. 광주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인 총선 승리 바람을 일으키는 태풍의 근원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인공지능 중심 도시 구축, 에너지밸리 성공 등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하고
광주 전남에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힘 있는 여당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제가 고작 재선 도전이고요. 나머지 모든 후보들은 초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세대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옛 국민의당이 밀려 참패를 당했던 민주당. 이번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을 제압하고 텃밭인 호남을 탈환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광주 동남갑 윤영덕 예비후보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오늘 오전 윤영덕 후보 측 관계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자들이 최영호 예비후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후보 측은 자신을 신천지와 유착한 것처럼 꾸며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며 윤영덕 후보 측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부부가 운영한 목포 붕어빵 노점에 다녀갔다는 신고가 50건 넘게 접수돼 보건당국이 접촉자들의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교회에 대해서는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대부분 지난 18일과 19일 전남 7번째, 8번째 확진자인 A씨 부부가 운영한 노점에서 붕어빵을 구입한 사람들입니다. 현재까지 신고된 접촉자는 모두 54명입니다. 검사 결과 5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의심하다고 생각돼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의심 환자로 이렇게 분류가 안 됐어도 저희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남편 B씨가 밝힌 지난 23일의 손님은 5명인 반면 이날 붕어빵을 샀다고 자진 신고를 한 사람은 12명에 달해 B씨의 진술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 7번째 확진자 A씨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A씨가 출석한 목포와 무안 만민교회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목포 만민교회 신자 20여 명의 명단을 확보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남 7번째 확진자가 다녀가 폐쇄됐던 목포의 내과의원은 이틀 동안 방역을 마친 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그날 원내에 있었던 접촉을 했든 안 했든 있었던 사람은 다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아예 없었던 사람으로만 다시 재기 시작하고 있어요. 목포시 산정동 일대를 중심으로 방역 목적으로 휴업하는 상점이 늘고 있는 가운데 임시 휴업 등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는 소상공인들도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유지 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 예산 100억 원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와 연동해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액을 전액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이나 3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이고 기업당 50명 한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순군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긴급생활비 명목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마녀 가구에 가구당 30에서 50만 원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4월 6일 개학을 전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개학 이후에도 학사 파행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가 개학할 경우 학생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실 좌석을 1m 이상 떨어뜨리고 모둠식 수업이나 실험 실습 등은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급식실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가급적 카레나 짜장밥 등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했고 공기청정기는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밖에도 면 마스크 지급과 하루 2회 이상 발열 체크 등 개학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부했습니다. 해외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